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딱히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바로 해당이 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맞아. 가장 맞는 주제긴 하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제 한 번쯤은 꿈꿔봤을 거. 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 제대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 딱 이름 딱 야, 해가지고 대위가 무슨 군 생활을 한 거냐? 이제 신대위. 예, 대위 만기 전역입니다. 대위 만기 전역이고요. 아무튼 이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나눠볼 주제는 이제 군 면제예요. 사실 그 조금 군 면제는 아니고, 야, 우리 방송이 군 면제를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저 군부심 있는 사람들 들으면 정말 기가 찹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이제 뭐 이렇게 의대생들, 뭐 의사들은 사실 뭐 실제적인 뭐 현역병보다는 뭐 공중보건이든 혹은 군의가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걸 되게 궁금해. 의사들이 군대 안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의사들이 군대를 좀 적게 가는 건 맞긴 맞아요. 하거든. 여기만 봐도 지금 3분의 1은 제대로, 3분의 1은 이상하게, 3분의 1은 면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확실히 의사들이 군대를 적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적게 가는 건 맞는데 이 군대 가기 전에 국방부에 들어가면 신체 검사 표가 나와요. 강령이란 게 있죠. 저희가 파일을 저희도 보는데 뭐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가볼 모든 수 분들이 다 있어요.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네. 네,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걸 찾아보려면 이렇게 검색을 검색을 해. 갖다 해보면. 검색을 해보는데 그거를 의사들은 군대 가기 직전에 3번씩 봐요. 혹시나 나와 관련된 뭐가 있나. 아, 저는 안 봤는데요. 네, 저는 안 봐서 적어봤습니다. 저 이번에 준비를 처음 봤어요. 뭐 아무튼 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네. 국방에 아니, 오면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많이 아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뭐 채널 의학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뭐 질병으로 과연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질병 중에서도 좀 특이한 거. 네. 좀 특이한 거예요. 와, 이런 이런 것도 것도 군대를 가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이 저희가 이렇게 하면 군대를 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안 가구나. 이제 군대를 빠지는 거구나 좀. 왜냐면 저희도 좀 찾아보니까 되게 생소하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쪽 이제 뭐로 이제 불편하신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군대 단골 소재죠, 정신과적 질환. 정신과적 뭐 질환을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진단 기준 중에서 제일 뭐 약간 족보처럼 항상 있었던 게 6개월이라는 이제 임상 뭐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병원에 이제 꾸준히 다녔어야 돼요.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란 게 있어요. 이걸 딱 보고 이제 딱 생각해 한 19살, 20살쯤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싫으니까 6개월 정도 이제 정신과 치료 받고 한 달 정도 입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후를 다 봐. 그렇죠. 맞아요. 법무청에서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거죠. 계속 약을 먹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걸려요. 중고등학교 때 멀쩡하게 갑자기 딱 잘 지내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 되니까 애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뭔가 요거는 좀 낌새가 쎄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아예 안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막 내가 갔을 때 신기했던 게 그 병원에 있었을 때 아토피 때문에도 5급을 피부과 받고 쪽. 나가더라고. 네. 어. 아토피나 이런 이에 준하는 이제 뭐 재발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뭐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른데 이제 면제를 받을 정도의 5급이 되려면 이제 얼굴, 몸통 이런 모든 것들 포함해서 이 체표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지 5급 면제 급수를 그런 받게 정도는 돼요. 사실 그냥 뭐 로션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렇죠. 양의 상당히 약물 누가 치료를 봐도 하는 고생을 그런 사람들이죠. 하실 보통은. 분들이고 네네. 그 다음에 사실 전 피부과 쪽에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티눈.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티눈이 5개 이상 그리고 이 5개 이상을 이제 로 수술을 하신 분들 뭐 수술하고 이제 뭐 피부 이식 등을 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급수인 5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말은 뭐가 문제가 엄청 많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으면 거의 잘 못 걷는 사람. 발바닥에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피부는 자기 피부긴 하지만 분명히 이식한 피부이기 때문에 그 부위랑 사실 맞진 약하죠, 않아요. 또. 약하다 보니까 뭐 좀 오래 걸으면 많이 좀 상처도 날 수 있고 많이 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 이거. 땀나는 거. 땀나는 것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다한증이라고도 하는데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30초 이내에 땀이 나야 돼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 뭐 본인이 이제 아직 군대를 안 가신 분들 중에 손에 좀 땀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혼자 뭐 자가 테스트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되게 많이 나왔던 말들이야. 이거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외과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갑상선 암이죠. 사실 갑상선 암이 있게 되면 보통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근데 수술을 이제 하죠. 이런 갑상선 암으로 군대를 안 가는 경우는 이 갑상선이 이제 양쪽에 있잖아요. 저도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술을 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절제를 해야지 군대를 안 간다고 요새는 해요. 할 때는 거의 아전절제나 네. 절제 다 그러니까 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절제하면 실컷 군대를 안 가고 근데 다만 이렇게 절제를 하셨는데 이게 뭐 불행하게도 다시 그 암이 재발한다든지 그걸로 인한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면제급수인 5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을 말씀드렸으니까 또 궁금하실지 아래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 진짜 군의관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항문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변이 나오면 네. 변실금으로 군대를 안 간다. 대신 막 신검장소에서 막 똥 싼다 막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우스갯소리로. 말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긴 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실금이 심하게 되면 군대를 못 가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누구도 일상적인 생활이 일상적인 그렇죠. 생활이 생활이 40km 하는데 계속 기존에 갈 수 없잖아요. 거기서. 자,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거고 항문 직장 기능 검사나 어떤 이제 영상학적인 검사상 이런 변실금이 심하다고 이제 판단될 경우에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우리가 계속 우스갯소리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이 동반된 이거를 증명하는 동반된 뭐 검사의 결과라든지 그동안 추적 관찰의 결과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웃긴 썰 뭐 하나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아는 거? 아는 썰. 정형외과 쪽 하면 딱 어떤 게 있을 손가락. 것 같아요? 손가락은 왜 안 갈 것 같아요? 총을 못 쏘니까 총을 못 쏘니까. 총 이걸로 쏘면 되지. 그걸로 쏜다고요? 자 이제 이 손가락 쪽도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어느 손가락인지 또 어느 정도의 범위의 뭐 결손인지 뭐 개수에 따라 다른데 일단 사실 뭐 총을 저는 솔직히 써본 적이 없어서 아예 쎄본 적 없어요. 모르구나. 나 특급 전사였는데. 어깨 견착하고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어깨 손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잘리게 되면 요건 4급이에요. 그리고 요 가까운 관절을 기준으로 이제 요 사이 여기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남게 되면 이때부터는 5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건 관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요 반보다 조금 더 있으면 걸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게 손가락이 중요하네. 총 쏘는데. 그리고 이제 엄지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지절 여기 엄지 손가락은 다른 관절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관절이 하나밖에 네, 없어요. 하나. 그렇죠? 여기보다 위는 4급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아래는 요거는 5급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제 요 세 개 손가락 이상에서 요 관절 요 마지막 관절 위쪽에 나가게 되면 그거는 5급이고 요 관절에서는 2개만 넘어가도 5급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혹시나 같고. 구독자분이 자꾸 저희가 이런 거 설명해 주신다고 그 권장하거나 이런 건 절대 네. 아니에요. 그냥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팩트 체크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저희가 이렇게 같고. 읽고 해석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남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경우에 치과 영역이에요. 이거 네. 치과 쪽에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치아 개수가 다 몇 개인지는 아세요? 32. 30? 34. 34. 사랑니까지 치면 34.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원이가 사실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포함하면은. 32개. 그러니까 32개. 뭐 기본적으로 28개로 왜냐면 사랑니 사실 기능이 있는 치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치과는 아까 말씀드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제 손상된 치아의 종류나 손상 정도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감점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면제를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서 28점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 28개 중에 어금니 위아래 양쪽 다 빼고 그리고 견치 빼고 소구치 한 2개, 3개 정도 빼야지 28점. 그러니까 앞니만 남아야 돼 거의 최소 토끼처럼. 개수로는 한 14개 정도 그러니까 반수는 나가야지 면제를 받아야. 근데 다만 여기서 또 구독자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단순히 치아만 뺀다고 발치가 중요한 치아 게 아니라? 개수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기능적으로?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치료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할 만큼 뭐 잇몸 상태든 치아의 뿌리 상태든 그런 게 안 좋았다는 그런 증거들이 혹은 진료 과정의 기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치아만 뽑는다고 군대를 면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군대를 안 가려고 억지로 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병역법 제86조를 보게 되면 이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할 목적으로 이제 뭐 신체를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속임수를 쓴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또 문제는 그 징역을 하고 또 군대까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야, 이거 사실 우리는 오늘 준비한 건 그냥 재미로 이런 것도 있다 조금 네, 약간 그걸 한 특이해. 거고. 네, 특이한 것들을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짚어본 거죠. 이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군대를 빠질 수 있는 뭐 꼼수나 팁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찾아보니까 없기도 아까 하고 법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네. 거 하면은 정말 큰일 나요. 병역법 제 86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뭐 자랑스러운 뭐 남자 자식이라면 이제 헌법 제 39조. 아, 지는 안 갔다 왔어요. 아, 정말 진실성이 너무 떨어지긴 하네요. 정말.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 권하들 뭐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 되게 고생하실 우리 네, 항상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저희 닥터들은 항상 이제 열심히 뭐 응원을 하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제 군대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건가? 아, 볼 수 있지. 네, 다 항상 돼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닥터하세요.